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이 국무회 의결 여러 가지 어떤 관심법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관심 많이 받았었던 법안들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직접 주재를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법 등등 예. 이른바 이제 농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의결 처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고. 예. 오늘 통과된 거는 이제 KBS와 관련된 방송법인데 이 외에도 다른 공영방송들이나 이제 보도 전문 채널들과 관련된 추가 입법들도 이제 21일에 예. 본회의를 열고 이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통과된 방송법과 나머지 방송 관련법들이 다 통과가 되게 되면 KBS와 MBC, E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이제 사장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또 반영이 되게 됩니다.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요. 예. 그리고 연합뉴스 TV와 YTN 같은 보도 전문 채널들도 교섭 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사장단을 그냥 경영진이 독단으로 결정을 할 수 없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단을 임명하는 과정에도 국민적인 혹은 회사의 노동자의 어떤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통과가 된 법에 따르면 이제 KBS 이사회는 그동안에 11명이었던 이사진이 15명으로 이제 확대 재편이 되고요. 예.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이고 관련 학회나 변호사 단체까지 다양한 기관들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사를 구성하게 예. 됩니다. 그동안에는 정치권의 입김, 특히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던 것들이 좀 분산되는 예.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권 같은 경우, 이사 추천권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예.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이렇게 이제 임명하는 구조가 되고 새로운 이사진에 따라서 사장 추천권도 이제 새로 또 결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예. 되면 이제 KBS의 사장단을 비롯해서 이사진까지 모두 교체되는 수순에 그렇군요. 돌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법 관련된 의결을 하면서 이재명 예.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언론 문제를 다시 한번 예. 거론을 했는데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이걸 신속하게 수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허위 조작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이제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예.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 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그 외에도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좀 반영을 해서 예.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 방식을 바꾸거나 뉴 미디어에 대한 광고 집행을 좀 늘리거나 정부 홍보 실적을 광고를 할 때도 지금까지 같은 이제 일방적 광고 수단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정부 광고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언론의 어떤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송법에 더해서 정부 광고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좀 언론 개혁 부분을 정부가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보여준 겁니다. 예. 양곡법이나 농안법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었던 내용인데요. 농수산물의 이제 수급이나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 수급 관리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급을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를 심의하거나 쌀 생산량 가격 하락폭 이런 것들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통해서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차액을 농민들한테 이제 지급하거나 혹은 정부가 상당 부분을 매입하거나 이런 방안을 이제 강구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농업이
일종의 이제 식량 안보를 네. 위한 기간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뭐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정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들이 하나하나 통과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특검법, 각종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법, 양곡법, 기존에 이제 한우 촉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계속해서 이제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는 21일에 이제 추가로 예. 쟁점 법안들이 더 통과가 되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이 본회의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오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 요청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22일로 예정돼 있기 예. 때문에 예. 21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부담이다. 예. 이렇게 이제 국회의장한테 제안을 했는데 예. 뭐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는 최저치로 좀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예. 중이긴 한데 예. 낙폭이 좀 컸던 게 눈에 띕니다. 네.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8월 2주차 주간 동향을 이제 확인한 결과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1.1%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좀 주목을 끄는 것이 지난주에 같은 조사에서에 비하면 5.4%포인트. 예. 그러니까 주간 조사치고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2주 사이에 12.2%가 떨어진 결과입니다. 예. 7월 5주 차만 하더라도 63.3%가 긍정평가였는데 51.1%까지 떨어졌으니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주간조사의 특성을 반영한 걸로 생각해보자면 상당히 좀 낙폭이 크고 빠르다. 예. 이 점을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좀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뭐 정부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예. 일단 중도층 여론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좀 크게 떨어졌고 대전, 세종, 충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도층 표심을 반영을 하는데 6.4%포인트, 서울에서 6.2%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예. 하락폭이 큰 곳들이 주로 이제 중도 여론에 민감한 곳들이었고요.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20대에서 9.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예.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도 그 다음으로 7.0%포인트, 예. 50대에서도 6.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더라도 이제 중도층에서 6.6%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이 수치가 이제 뭐 진보나 보수층의 하락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2배 예. 이상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하락폭이 커진 것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다라고 요약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한 주 정도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 뭐 이게 휴가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수 여론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걸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던 지난주 정도랑도 좀 상황이 좀 다른 예. 것 아니냐, 이런 위기 의식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기로는 일단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첫손에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사면 논란을 꼽았습니다. 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들이 사면에 포함이 되면서 중도층의 실망감이 확산됐다. 네. 이렇게 이제 원인 분석을 했고, 그 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는 것. 이게 또 이제 이 중도층 여론, 또 40대, 50대 같은 재테크에 민감한 층에 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꼽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지만 네. 민주당의 지지율, 여당 지지율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나타났는데 네. 지난주에 48.4%였으니까 무려 8.5%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청래 신임 대표가 취임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 2주 전하고 비교하면 14.6%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이 크지만 정청래 민주당에 대한 하락도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떨어지는 이 예. 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예. 또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발언이 하나하나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예. 금요일에 사면 석방이 된 이후에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서울 예. 동작구의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는데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 주기를 맞아서 예. 각각 메시지를 냈는데 조국 전 대표도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주로 민심 이반,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이런 예.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특히 2030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 비판을 받아들이는 거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2030 세대가 저의 뜻을 알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네. 취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다만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뭐 두루뭉술한 답변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이제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다라는 네. 질문이 나오니까 뭐 제가 몇 번 사과를 한다고 해서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절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왜 싫어하는지 분석하고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별도의 사과 입장을 밝히거나 뭐 그런 계획을 네. 밝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는 게 사면 발표 이유랑 맞물린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예. 다만 일부다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n분의 1 정도의 예. 영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일부 언론과 정치인, 국민의힘 쪽은 조국 사면 때문에 모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일정한 기여를 제가 했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활동을 통해서 입증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건 저희 회사도 관련이 있는 일이지만요. 바이든 날리면 발언에 대해서 원래는 참모들이 사과를 하려고 계획했다. MBC 보도인데요. 네. 예. 그런데 결국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또 일이 뒤틀렸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제 MBC 스트레이트 그리고 예. 뭐 뉴스데스크에 연속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 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했었던 이제 비속어와 욕설이 섞였었던 예. 문제 그 발언 때문에 이제 불거진 건데 애초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대국민 사과문까지 따로 작성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 9월 21일인데 이른바 욕설 논란이 튀어나오자마자 당시에 이제 참모진들이 따로 모여서 토의를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 정리를 했고 그래서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검토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예. 그리고 혹은 뭐 욕설의 대상이 국회냐 우리 국회냐 혹은 뭐 미국 의회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들 사이에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을 보고하려고 들어갔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보고하고 나와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사과가 아니라 이제 반박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였던 사람한테 스트레이트 쪽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예. 홍보석을 봤더니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 예.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김수석이 많이 무서워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혼나기만 하고 정작 대국민 사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꺼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네.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스트레이트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본인한테 네.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 방안을 보고를 했는지 뭐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거부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즉답을 일단 피했습니다. 김은혜 네. 의원이죠 지금은. 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묵살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일단 당시에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자한테는 이렇다 저렇다 아예 이제 대답을 회피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날리면이라는 이 표현, 이 말이 언제 나오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걸 홍보수석으로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통령의 한 말을 그냥 옮긴 것뿐이다. 거기에 뭐 내 의견이나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데 예. 뭐 당시 언론 기자회견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취지로 받아들였던 국민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홍보수석 본인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듯이 강하게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단호하고. 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었기 예.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순히 대통령 말을 옮기는 것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추가로는 좀 비겁한 예. 태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그 정도의 책임의식도 없이 국민들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한다는 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예. 때문에 이제 와서는 좀 이제 구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사고를 쳐놓으면 참모들은 상식적 방안에서 뭐 사과를 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약간 시도를 하려 그러면 다시 대통령은 다시 윤석열 씨는 경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엉망진창으로 일의 어떤 수순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렇습니다. 무리한 해명을 예. 하다가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을 키우고 최상병 건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일종의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송 관련해서도 김은혜 홍보수석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뢰한 음성 판독 결과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예. 그리고 보고받은 대통령이 문구를 최종 확인을 해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판독한 결과를 예. 그 당시 윤석열 씨가 보고 이 말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다는 식으로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예. 근데 정작 그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MBC에서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의뢰했었던 음성 판독 결과는 판독하기 어렵다라는 예.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판독의 결과가 없는데 그걸 예. 어떻게 확인을 받았느냐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판독 결과나 증거가 없이 소송을 진행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외교부에서도 소송에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였다. 네. 특히 그 당시 강훈 국정홍보 비서관이 상당히 강하게 외교부를 질책을 했다라는 게 스트레이트의 보도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훈 국정홍보 비서관이 외교부 쪽으로 전화를 해서 예. 누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했느냐, 이 소송은 반드시 외교부가 해야 된다라고 길길이 날뛰었다.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부가 쫙 달라붙어서 하는 맛이 있어야지 대충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MBC를 응징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훈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스트레이트 팀에서 이제 확인해봤더니 강훈 전 비서관은 수위를 넘어서는 잘못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였지 뭐 MBC 응징 뭐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른 얘기 좀 가볼까요? 그 구설에 올랐던 윤석열 씨의 옥중 행동, 그러니까 저항하는 행동이요. 이른바 CCTV 논란이죠. CCTV를 우린 국민들도 못 봤고요. 네. 국회의원들도 못 봤습니다. 이거를 법사위 의결을 보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방법이 예. 없는 건 아닌 예. 것이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연장선상이라면 그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고 예.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도 있다. 예.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이 지난번에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서 의원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구치소가 자료 제출을 거부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예.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헤럴드 경제와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지금 법사위원회 공석이기 때문에 예. 새로 선출이 되게 되면 서울구치소 쪽에 일단 CCTV 보존 조치를 요청을 해놨고 예.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예. 뭐 그 기관에서는 정부 기관에서는 그걸 이제 버틸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실제로 서울구치소에서도 이미 구치소장이 바뀐 상태에서는 버티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할 경우에는 예외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예.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다만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로 요청을 한 거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네. 공개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의가 중요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검 수사 얘기 잠깐 해볼까요? 김건희 씨가 그 삼청동 안가를 무슨 안방 쓰듯이 썼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수서 내용을 봤더니
대통령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 안전가옥을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예. 사용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자서를 보니까 특검에 그 증언한 내용으로는 이제 과거 해외 순방 당시에 고가의 명품을 이제 김건희 씨한테 줬고 예. 그 자서 내용 안에 대통령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추가로 2차례 만났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 그 장신구 선물을 줄 때 목걸이나 뭐 예. 귀걸이 이런 걸 줄 때는 김건희 씨의 이제 아크로비스타 그 집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이제 식당에서 만나 줬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24년에 지난해에 이제 2차례 정도 김건희 씨하고 삼청도 안가에서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예. 2023년 말쯤부터 2024년 초쯤에 목걸이와 브로치는 김건희 씨한테서 이제 돌려받았고 아마도 이제 그때 이제 최재형 목사가 이른바 이제 디올백 예. 수수 의혹 사건을 이제 폭로한 이후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이제 돌려주는 형태로 이제 갔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12.3 불법 계엄 사태 전까지 이 회장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삼청동 안가에서 별도의 만남까지 가졌다라는 얘기가 예. 되겠습니다. 뭐 이미 보도됐다시피 이제 삼청동 안가 같은 경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런 인물들을 불러서 예. 계엄과 관련된 지시 사항을 하다라고 또 뭐 그 계엄 이튿날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뭐 법무부 박성재 전 장관 등을 함께 또 이제 회동을 했었던 예. 뭐 그 장소이기도 한데요. 예. 그 안가 회동에서 별도의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대통령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자격 없이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처럼 이제 안가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이유가 무슨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건 본인의 자수서에 이제 그렇게 네. 적어놓은 내용인데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괴로워서 성경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더라면 더 적절한 공간에 이제 관사죠. 집으로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건데 따로 만남을 가질 때 이제 비밀스럽게 만날 수 있는 안가로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해서 안 가도 공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그 여사가 그것도 민간인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안전 가옥을 네. 완전히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대통령이 이제 외교나 뭐 안보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공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방식으로 일정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 건데 예. 그 공간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단순 민간인이 자신의 어떤 사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고 사용을 했다. 네. 그 자체로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은 다 됐는데 내일 한덕수 전 총리요. 피의자로 신분으로 소환하는 거죠. 내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예. 합니다. 특검팀에서 이제 밝힌 내용으로는 뭐 비상계엄 선포 뒤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요 임무 종사에 협력한 듯한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